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누군가는 사상 최고가를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반도체, AI, 대형주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제조업, 건설 현장, 서민 가게는 점점 더 숨이 막힙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K자 양극화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더 빨리 올라가고 아래로 밀리는 사람은 더 깊게 밀리는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미국 증시도 강하고 AI 반도체의 이야기는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변을 보면 장사가 안 된다,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었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정답은 둘 다 진짜입니다. 금융시장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다, AI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 반도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다릅니다. 실물 경제는 기름값,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월세, 인건비를 실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가게 매출은 줄고 대출이자는 오르고 내 생활비는 더 늘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중동 사태나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압박이 커지고 기업 원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충격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60달러이고 환율이 1,400원일 때와 유가가 90달러이고 환율이 1,500원일 때는 체감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원유를 사도 우리 돈으로 내야 하는 가격이 훨씬 커집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이 더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물가는 비싸고 대출이자는 높고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오르고 자산시장에서 일부 종목만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K자 양극화가 나옵니다. K자의 위 AI 반도체, 일부 대형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3고 환경에서도 버팁니다. 오히려 전세계 돈이 성장성 있는 산업으로 몰리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자의 아래쪽에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제조업,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 대출이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비용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고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손님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평균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평균은 착시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모두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모든 제조업이 좋은 게 아닙니다. 대형 건설주가 재건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현장 건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제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I와 반도체를 타고 자산이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출이자와 생활비에 눌려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체 경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가 아니라 어떤 산업이 K자의 위쪽에 있고 어떤 산업이 아래쪽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채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장기채에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본다면 만기가 짧은 단기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많아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시대에는 금의 역할이 커집니다. 다만 금도 무조건 오르는 자산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확보를 위해 금을 팔아야 하는 국가들이 생길 수 있고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맞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본다면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것도 분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자산군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에너지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AI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고 공장도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고 물류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도체, AI 같은 성장 산업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원자력, 인프라, 원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빠르게 밀려나는 구조적 양극화 국면입니다.
고금리, 고환율은 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 대출이 많은 사람,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사람, 성장 산업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이 있고 성장 산업에 올라타 있고 글로벌 흐름을 읽고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남들이 돈 번다는 말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K자의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소득 구조를 바꾸고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을 분산하고 성장 산업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경제는 모두가 같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이겁니다. K자 양극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위로 올라갈 사람이냐 아래로 밀려날 사람이냐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